자, 보시죠. 자, 이제 책 299쪽입니다. 299쪽에 제3관 사업시행계획서와 시행규정이 있는데요. 사업시행계획서 설계도다 그러면 됐지.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규정들 시험 나온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의 덩어리가 안 돼요. 5개 지문 통째로 해서 문제 나온 적이 없고요. 그냥 정비법 전체의 지문 한두 개로 들어오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299쪽이요. 네모 1번 사업시행계획서 표시요. 사업시행계획서 표시하시고 그 위에다가 세 글자 뭐요? 설계도 써주시고요. 설계도를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하는 거죠. 사업시행자는 사선긋고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선긋고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7번 보시죠. 주요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고요. 사업시행계획서 몇 번째 계획이에요? 2번째 계획이죠. 관청에서 발표한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비계획 2번째 계획 세울 때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다 숫자 1 쓰시고 첫 번째 계획 정비계획에 따라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다음 사항에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에 숫자 2 쓰시고요. 2번째 계획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세요. 여기다가도 아까 어떤 시설, 어떤 건물 넣는다. 큰 방향.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설, 어떤 건물 짓는다.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져야죠. 그래서 박스에 동그라미 2번 정비기반시설 표시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 설치계획 표시요. 설치계획. 내려와서 동그라미 7번 그 박스에 동그라미 7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계획 표시요. 건축계획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어떻게 놓고 어떤 건물 어디 넣는다. 특히 몇 평짜리 몇 채로 한다라고 하는 게 정해지겠죠.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머지 그 아래 박스 관계없고요. 다음 쪽 가세요. 네모 3번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있는데 네모 3번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다음에 갈매기 인가 거기다가 세 글자 끼워 넣어주시고요. 계획서요. 사업시행 계획서 인가를 세 글자 숨겨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업시행 인가라고 합니다. 사업시행 갈매기 계획서 넣어주시고 인가 사업시행 계획서 인가를 얘기하고요. 양괄호 1번 반괄호 1번 사업시행자 괄호 한 줄 내려와세요. 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표시요.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그 밖에 국토부로 정하는 서류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표시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 표시요. 인가를 받아야 하며 끝.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받는 것을 사업시행인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러저러한 세부적인 사항들 관계없어요. 다음 장 오시고 303쪽에 제4관 관리처분계에 의한 사업시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 관리처분계획이 있고요. 네모 1번 분양통지, 분양공고, 분양신청이 있는데 거기 읽기 전에 설명드리죠. 여기 이제 사람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재개발이요.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예를 들어 보죠. 여기 설계도에서 여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20채를 짓는다고 정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법들이 이제 다 꿰지고 나시면 서로 이제 비교하기가 쉬운데 지난주에 보셨던 환지 때는 뭐가 있었냐면 환지는 새 땅 주는 비율이 50%다. 그러면은 2천 가진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 거고요? 1,000을 주는 거죠. 그리고 10,000 가진 사람에게는 원칙은 얼마를 줘야 되는 거고요. 5,000을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50%가 정해졌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주는 거죠. 근데 정비사업은 요거과는 달라요. 왜냐면 그냥 집으로만 따지자고요. 옛날에 큰 집 가진 사람도 있고 옛날에 작은 집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종전에요. 여기에 새 아파트를 지어요. 새 아파트에 큰 아파트도 있고 작은 아파트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큰 집 가진 사람은 큰 집 그게 아니라고요. 큰 집 갖고 있어서요.
근데 아까 뭐 아들, 딸내미들 다 해서 시집장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부부만 살고 계세요. 노부부 둘만 살고 있는데 큰 집 받아서 도움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 받아봤자 관리비만 많이 나오죠. 청소하는데 힘들잖아요. 할머니 청소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잘 도와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요. 신문만 보고 있는다고요. 아, 영감 좀 비켜봐요. 좀 청소 좀 하게. 아, 좀 칠 좀 비켜보라니까. 신문 보고 있으면서 청소하는데 힘들다고요. 아, 작은 평수 가서 남는 돈으로 시골집 애기들 다니면서 가볼까, 뭐 아니면 대만 여행 가서 과자도 사다 애기들도 갖다 주고 그러면 좋을 거잖아요. 작은 집 갈 수 있습니다. 작은 집 살고 있었어요. 애기들이 이제 컸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 그냥 남자놈 두 놈은 그냥 어디 그냥 한 방에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 꼭 각방 달라고 그 난리들을 펴고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 각방에서 컴퓨터만 하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방을 좀 키워야 되니까 작은 집 갖고 있는 사람 큰 집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돈 더 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는 그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그대로 주는 게 기본이지만 여기는 사람들의 조건에 따라서 뭘 하게 된다고요?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에 따르는 겁니다. 뭐 분양은 다 아시는 거죠. 아파트를 지었으면 아파트를 통째로 넘겨줘요? 썰어서 넘겨줘요? 썰어서 넘겨주는 거죠. 만약에 통째로 넘겨주면 뭐라고 할 거고요? 통양. 통째로 양도하니까요. 통양이라고 할 거고 101동 307호 308호 하나씩 썰어서 양도하니까 뭐라고 하고요? 분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 뒤에 살짝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 누구부터 한다고요?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법조문에 이렇게 써져 있지만, 그러니까 뭐 세종시는 아무튼 뭐가 그 대전이라든지 뭐 공주시라든지 그런 관청 홈페이지 가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다 끼어 있냐면 감정평가가 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도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분양신청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감정평가를 해야죠. 감정평가에서 옛날 땅값 집값 얼마 정해놓고 그 비싼 사람부터 순서대로 찍어가는 겁니다. 허름한 목조주택하고요. 큰 허름한 목조주택하고 작은 똘똘한 석조집 있었으면 이쪽이 비싸면 이 사람부터 찍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분양 신청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 신청을 한다.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한다.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신청한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 120채가 있다고 쳤죠. 110채를 짓겠다고 설계도에서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50명, 100명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신청을 하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요. 그러니까 80명은 나 그럼 새 아파트 들어가야지. 근데 20명은 신청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 시끄러. 돈 줘. 그러니까 이 동네 도시에서 이제 사는 거 그만둘 때요. 시끄러운 도시에서 사는 거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갈 때요. 돈 줘. 하면 이 사람들은 돈 줘서 내보내야죠. 120개를 짓겠다고 했는데 조합원 100명 중에 80명이 시청했습니다. 몇 개가 남은 거고요. 40개가 남은 거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제 돈 줘서 내보내면 되고, 그러고요. 이 80명 대상으로 지금 전체 120개 중에 조합원이 한 개씩 몇 개를 신청했다고요? 80개를 신청했다고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뭐예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즉 이제 조합이 됐으면 조합원 가운데 새 토지건축물 어디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의 핵심은 40, 80, 20 중에서 뭐가 핵심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100명 중에서 조합원이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 중에서 새 토지건축물 어디 주겠다. 안 받고 나가는 사람 말고요. 어디 주겠다는 게 관리처분 계획의 핵심이니까 이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80명을 대상으로 세우는 게 관리처분 계획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에서 몇 채가 정해졌고 분양 신청 받아서 물론 이제 나가게 된 사람 나머지 어떻게 팔 건지 그것도 포함은 돼요. 근데 이제 이 80명 대상으로 누구한테 어디 준다. 이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무슨 요 절차가 있는데요. 보시죠. 303쪽이요. 303쪽에 제4관 제1항 303쪽이요. 네모 1번 분양통지 등등 양보 1번 분양통지 등등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표시요. 사업시행 따로 표시하시고 인가의 고시 따로 표시하시고 즉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바로 넘어서요. 부터 60일 이내 표시요. 60일 이내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 분양 신청 기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 표시요.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표시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 표시요.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표시요. 통지한 날부터 지금 303쪽이고요. 30일 이상 60일 이내 표시요.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 표시요. 20일 범위에서 연장 표시요. 연장할 수 있다. 숫자는 나중에요. 숫자는 하나도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제가 주저리 떠드는 그냥 뒤에 딱지 붙어서 그걸로 다 시험은 맞출 수 있어요. 숫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숫자는 전혀 거리도 아닙니다. 자, 보자고 이제 분양 신청을 받는 거죠. 분양 신청을 받으려니까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져야죠.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러면서 일정 기간 안에 며칠 안에 60일 안에 분양 신청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셋째 줄 넷째 줄 뭐 하라고요? 통지하고 공고하는 거죠. 보시자고요. 그 기간 지나도록 얘기가 없으면 분양 신청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합원이고 제가 조합장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들이 통지를 받아서 이날 가야 되구나. 통지 받는 게 중요해요? 신문 광고 나는 게 중요해요? 통지를 받아야죠. 만약에 광고로만 가면 뭐가 어떻게 진행인지도 모르고요. 다 끝났대요. 분양신청 다 끝났대요. 이 나쁜 동그라미들아 왜 나는 신청도 못하게. 신문 안 봤어? 말이 아니잖아요. 다 통지를 해줘야죠. 그래서 통지를 받고 그다음에 분양신청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여라도 통지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동네 저기 좀 남으면 나 꼭 들어가야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문 광고를 하는 거죠. 통지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요. 됐어요. 외울 거 없다고요. 설계도 확정 몇 채가 정해졌으면 분양신청 받는다고요. 조합원에게 뭐하고요? 통지합니다. 그러면 넷째 줄 그럼 모델하우스 열어두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분양신청 기간은 공고한 날부터요? 통지한 날부터요? 통지한 날부터죠. 통지가 중요하니까요. 통지한 날부터 며칠 사이에서 정한다. 며칠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날짜는 초점이 아닙니다. 근데 날짜는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30일부터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그러면 가장 중간 날짜가 45일이죠. 안전빵 45일째 하면은 분양신청 할 수 있다. OX. 저는 물어보면 무조건 X요. 꼭 이상한 것만 물어본다고요. X 하시고 뭐 물어봤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고요. 45일째 안전빵 분양신청 할 수 있다. X인 거죠. 조합장이 넷째 줄 끝에요. 조합장이 분양 다섯째 줄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섯째 줄이거든요. 다섯째 줄에 분양 신청 기간을 조합장이 정하는데 며칠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고요?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고요. 뭘 귀찮게 오래 끌어 그냥 빨리 끝내. 가장 짧게 며칠로 정할 수도 있어요. 30일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45일째 가면 쓰레기밖에 없죠. 그래서 정해진 분양 신청 기간 안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조합장이 정한다는 얘기죠. 양괄 2번은 뭐 볼 거 많지 않은데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양괄 2번에 죄송합니다. 반괄호 1번이요. 제일 아래 반괄호 2번 즉 303쪽 제일 아래에서 두 줄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몇이요? 아니한 자 그러니까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그러니까 분양신청 넘어가세요. 을 철회한 자 몇이요? 철회한 자 또는 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몇이요?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길게 표시요. 지금은 초점 아니지만 나중에 알아두셔야 되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표시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 그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표시요. 90일 이내 대통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그 밖에 올려대서 현금으로 청산 표시요.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슬픔 보시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100명입니다. 조합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저기 50명이 있었죠. 뭐 아무튼 50명, 100명이 있는데 부장시장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돈 줘서 내보내야죠.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이 뭐고요? 청산금. 그걸 여기서는 뭐로 청산한다고요?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거죠. 안 받겠다 한 사람, 안 받겠다 했다가 에이 싫어 철회한 사람, 열렬히 한 채 받고 싶지만 제껴진 사람, 제휴된 자 등에 대해서는 돈 줘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숫자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에요. 네모 2번 관리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양보 1번 관리처분 계획 수립과 내용. 본문요. 시행자는 괄호 넘어와서요. 분양 신청 기한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 표시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 표시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구수의 인가 표시요.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선 긋고 뒷 내용은 나중에요. 뭐 볼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박스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분양 설계 표시요. 분양 설계.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이 한 세트입니다. 같이 묶어 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 분양 대상자 표시요.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동그라미 3번 다음 항목에 대한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표시요. 분양 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표시요. 추산액. 그 추산액 위에다가 두 곱빼기 큰 글자로 가격 X 쓰시고요. 가격이 아니라 뭐고요? 추산액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문장 다 관계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모르겠는데 동그라미 4, 6, 7이 한 세트예요. 참 묻기도 어렵게 돼 있는데 아무튼 동그라미 4, 6, 7이 한 세트입니다. 그냥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 동그라미 6, 7 쓰시고요.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 동그라미 6, 동그라미 7 쓰시고 다음 쪽에 동그라미 6, 7 묶으시고 동그라미 6, 7 묶으시고 그 앞에다가 동그라미 4 한 번 더 쓰시고 아무튼 4, 6, 7이 한 세트라고요.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요. 동그라미 4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표시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표시요.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지불한 가격 표시요. 가격. 다음 쪽에 동그라미 5번 정비사업비 표시요. 정비사업비 추산액 표시요. 추산액 괄호 넘어와서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표시요. 조합원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동그라미 6번 분양 대상자의 종전 표시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유 권리 표시요. 소유권 외유 권리 명세. 동그라미 7번 세입자 표시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등이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4, 6, 7이 한 세트라고 그러는데 좀 뭐 어려운 얘기가 있네요. 동그라미 4번 소유권 토지 건축물이니까요. 동그라미 6번 소유권 외유 권리.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7번에 세입자가 있는데 그러면 세입자라는 것 자체가 무슨 민법에서 세입권은 없잖아요. 세입권은 없고 그 한 권리 당사자를 세입자라고 하는 거죠. 뭐고요? 임차권이죠. 동그라미 7번 끝에다가 임차권 쓰시고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건물주인,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 말고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 임차인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467을 따로 써놨는데,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민법에 권리의 주체와 객체가 있고 권리의 객체, 물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갖고 다른 사람끼리 연결되는 채권이 있고,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 자인인 법인이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가지는 물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권은 소유권과 소유권 외유 권리와 임차권 세 개로 나뉘어진다. OX. 이렇게 복잡화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임차권은 어디에 들어가요? 소유권 외유 중에 하나잖아요. 소유권 외유 권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특히 그러니까 세입자분들 어려움 많으시니까 세입자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써놓으라라고 하는 얘기인 거지.
설마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와 임차권으로 나뉜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부가 써놓기는 했어요. 써놓긴 했는데 뭐 이것을 또 이제 뭐 다양하게 바꿔서 보도록 하죠. 이것도 그냥 지우고 가도록 하죠. 그림을 됐어요. 이제 그것만 그 소련말이 무슨 말인지 세상만 한번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 떠올리는 것까지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계획 세 가지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새 토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준다는 거죠.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줍니다. 그래서요. 종전에 어디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준다는 거죠. 이게 계속 이게 걸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고 나서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A가 저쪽 101번 땅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B에 101번 토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때 뭐 한다고요? 감정 평가를 하는 거죠. 한 뭐 2억. 그다음에 A한테는 여기 1, 2, 3, 4, 5, 6 4블럭에 1번 땅을 주겠다고요. 그래서 4블럭에 1번 땅을 주겠다. 뭐 이거 돈하고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2억. 여기는 한 3억이라고 치죠. B에게는요. 123번지 토지와 건축물을 갖고 있죠. 토지와 건축물을 갖고 있고 한 3억. 그러니까 B에게는 1, 2, 3, 4, 5, 6 2블럭에 들어서는 101동 2블럭에 아파트 101동 307호를 주겠다고요. 아파트가 한 그러니까 5억이라고 치죠. 5억. 지금 전부 몇 명이라고요? 50명, 50명인 거죠.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이것도 좀 더,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 하나 더 그리다 보니까 이게 글씨를 너무 크게 썼네요. 그래서 아무튼 100명까지가 있겠죠. 100명이 있습니다. 그 100명 중에 몇 명이 신청을 했고요. 80명이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20명은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80번까지는 쭉 종전 토지 건축물,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준다. 81번부터 100번까지는 안 준다는 게 이제 정해지겠죠. 그겁니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요.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준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이거는 어렵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뭐 소련말이 7가나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그건 어렵지만 그건 뭐 그냥 소련말은 소련말인 거고요. 또 보시자고요. 그러면 전체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전체 120개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20명은 신청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80명이 신청을 한 거죠. 40개가 남은 거고요. 그래서 조합원이 80개 신청을 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그림을 바꿔서 그려보자고요. 지금 여기에 설마 사업을 하는데 도로도 한 평, 구청도 한 평, 공원도 한 평 없이 조합원들이 싹 가져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공원이나 공적시설이 들어선다 라고 정하면 저쪽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보셨던 환지 그림과 거의 똑같아요. A 소유자, B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새 아파트를 어떻게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새 아파트를 어떻게 짓고 땅 반듯반듯하게 선을 긋고 하게 되죠. 근데 지난주 개발법에서는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죠. 사업 비용을 뭐 팔아서요?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채비지를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땅 팔아서 사업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이 중에 여기는 공적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공적시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공적시설이 들어가고 조합원에게 줄 게 어디라고요? 공적시설이 아닌 이쪽 토지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주겠다고요. 이쪽 토지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주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A한테는 어디를 주고요? 이쪽 사블럭의 1번 땅을 주고 B한테는 101동 307호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를 주는지, 그리고 전체 땅 중에 조합원에게 줄 곳은 어디고 공적인 땅은 어디로 할 건지. 여기는 땅 팔아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전체 사업비는 얼마쯤 될 거다.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 예산서라고요. 예산서니까 수입과 지출이 있겠죠. 수입과 지출에서요. 수입 어디서 돈 들어와요? 조합원이 돈 내야죠. 그다음에 이 일반 분양분 덤태기 팔면 1.8배 덤태기 팔아도 다 들어온다고요. 다 사료되니까 그 돈 갖고 떼돈을 벌 수가 있죠. 돈이 나간다고요. 뭐 하는데 돈 나가요? 아파트 철거하는데 돈 나가죠. 그다음에요. 아파트 새로 짓는데 돈 들죠. 새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조합장 도시락 좀 싸갖고 다니면 좋겠구만. 꼭 와서 사무실 와서 짜장면 먹잖아요. 또 거기다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쟁반 짜장을 먹겠대요. 아무튼 그 밥값 줘야죠. 그 사무실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봐도 관리처분계획,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 이쪽은 조합원에게 준다.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한다.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소련만 하고 붙여보자고요. 이 세 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전체 120개 중에서 이쪽 빼고 조합원에게는 이쪽으로 잡아준다. 지금 박스에 동그라미 1번이요. 칠판이요.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이 몇 개를 신청했다고요? 80개를 신청했다고요. 칠판이요. 전체 100줄 조합원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신청을 했다고요? 80명이 신청을 했다고요. 말은 복잡하고 말만 복잡한 거지 간단히 아실 수 있잖아요.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이 몇 개를 신청했어요? 80개를 신청했다고요. 80개를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하고 있고요? 304쪽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뭐요? 분양설계라고 하고 있다고요. 여기는 80개, 거기는 분양설계, 여기는 강아지 개짜고 거기는 삼계탕 개짜지만 그냥 80개 분양설계 똑같다고요.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통양요, 분양요? 통째 아파트를 통째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101동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썰어주는 게 몇 개를 썰어주겠다고요? 80개 썰어주겠다고 돼 있죠. 분양설계 출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지금 4블럭 1번 땅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A에게요. 당연히 이게 한 줄로 써져 있으니까 여기에도 A 써져 있고 여기에도 B 써져 있는 건 당연한 얘기죠. 한 줄로 써져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2번 여기 4블럭의 1번 땅은 A에게 준다. 307호는 B에게 준다. 4블럭의 1번 땅은 A에게 준다. 그러니까 2블럭이군요. 2블럭의 307호는 B에게 준다. 이게 뭐예요? 동그라미 2번이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이요. A하고 B한테 준다고요.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이 칠판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3번 가기 전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A에게 이 4블럭의 1번 땅을 준다고요. 4블럭의 1번 땅을 주겠다. B한테 이쪽 307호를 준다. 그러면 3억 확정이 되고 2억과 3억 확정이 돼서 1억 낸다. 3억과 5억 확정이 돼서 2억을 낸다. 가격이 확정돼서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갑니다. OX요. 저는 물어보면 무조건 X인데요. 뭐 물어봐 얘기라도 천천히 하고 물어보든지. 지금 사업하기 전이죠. 사업을 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 계란찜, 계란 후라이도 드셔야죠. 계란값 올랐다 떨어졌다 난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새 땅, 새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 이 관리처분계획 때 정할 수 있어요? 없죠. 사업이 끝나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새 땅이 3억이라는 게 아니고 뭐고요? 3억쯤 될 걸
새 아파트 가격이 5억이 아니라 뭐고요? 5억쯤 될 걸인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분양 예정 토지 건축물의 가격요 추산액이요. 추산액인 거죠. 가격은 아직 확정할 수가 없다고요. 가격은 언제나 가격 X. 가격은 언제나요. 사업이 끝나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B아파트 이때는 지금 얼마쯤 된다고요? 5억쯤 될 걸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끝나야 새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가 정해지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아니라 뭐고요? 추산액이죠. 법조문은 여기까지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분양 예정 가격은 사업 끝나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일반 실무에서는 와 여기서 한 5억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막 계란값 막 우리나라에서는 좀만 그러니까 한 1년만 지나면 계란값 확 떨어지고 기름값 떨어지고 뭐 그다음에 미용값 떨어지고 조미료값 떨어지고 배추값 떨어지고 값이 계속 떨어져요. 조금씩이라도 올라요. 오르잖아요. 오릅니다. 20층 아파트요.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 기간이 3년입니다. 아파트 올리는데 3년은 걸린다고요. 3년은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5억쯤 될 걸이라고 했는데 조금은 더 올라요. 근데 많이 올리진 않아요. 많이 올리면 욕먹죠. 많이 올리면 욕먹으니까 딱 2배 10억. 많이 올리면 욕먹어요. 10억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싹 나가라고요. 이렇게 팔아봤자 이건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조합원에게 파는 거죠. 정확하게는 1.8배예요. 1.8배니까 9억입니다. 그러니까 9억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파니까 원가죠. 조합원에게 9억에 팝니다. 이거를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분양을 하면 15억, 20억에 팔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좀 예산 좀 해서 여기다 한 7억이나 8억이라고 써 놓으면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분은 3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팔면 3억이 되는 거죠. 조합에서 3억이라고 써줬으니까요. 그러면 2억만 더 마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금 들어오는 거 다 이제 그때 언제 만기 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출 한 1억 정도를 더 받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나누어 갚고, 아니면 또 전세를 돌리든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되니까 얼마래요? 9억이라고요. 3억 적금 깨서 1억, 거기다가 대출 1억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거죠. 털려나는 거죠. 나가라고요. 나가라고요. 다 나가는 거죠. 다 나가고.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 다 쫓겨나는 거고, 그러면 이걸 20억 팔아서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조합원들 가만히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고 너네들이 충분히 다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가 있는 거지. 세상에 9억짜리 아파트를 여기다 5억이라고 써놓고, 아니면 이때는 5억이라고 써놓고 5억쯤 될 걸, 그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요. 뭐 기름값 오를 거 다 예상을 해서 5억쯤 될 걸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9억이라고 해서 우리들 다 나가게 하다니, 이런 나쁜 동그라미들. 소송 들어갑니다. 소송 들어가면 법원 판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죠. 100% 패소요. 거짓말한 적 없다고요. 5억쯤 될 걸? 쯤이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다 패소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동그라미 3번 끝에 있는 추산액, 가격이 아니라 추산액이라고요. 가격은 칠판이요. 언제 정해지는 거고요. 사업 끝나야 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칠판 계속이요. 왜 새 아파트 받아가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였으니까 새 아파트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은행빚 뭐 1,000만 원, 여기에 가서 달라붙으면 되는 거죠. 기타 권리 가서 달라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동그라미 4번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자세히 밝힌 목록과 뭐까지가 확정되고요. 가격까지가 확정되죠. 칠판이요. 관리처분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에 들어가고 사업을 할 때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기 전에 당연히 가격을 매겨놔야 철거를 할 거잖아요. 가격을 안 매겨놓고 철거하면 나중에 뭐라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조합에서요.
A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땅 그 사진 찍어놓은 거 이거 이 땅 맞죠? 아 그럼 그 땅이었지. 할아버지 거 지금쯤 돼서 사업 끝나고 이때쯤 돼서 평가를 해보니까 할아버지 땅 한 2억 하던데요. 아 무슨 소리 너 내 땅 안 파봤어? 사진만 찍고 깊이 안 파봤어? 뭘 파봐요? 내가 내 땅에다가 황금 송아지 5마리 묻어놨지. 내 땅 한 12억 되지. 아 저만 쓰레기인가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아저씨 땅 한 3억쯤 되죠. 무슨 소리 우리 집 안방에다가 그 안방 그 눈에 보이는데 이부자리 위에다가 황금 송아지 5마리 넣어놨었는데 그건 누가 주워갔대? 뻔하잖아요. 철거하기 전에 뭘 다 확정하고요. 가격을 다 확정하고 철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2억, 3억 가격을 다 철거하기 전에 가격을 확정해야 됩니다. 출판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근데 감정평가를 하는데 3년, 2년, 3년, 10년 전 가격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감정평가 바로 앞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바로 앞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죠. 뭐가 있은 날 동그라미 4번이요. 종전, 토지건 주문의 명세 및 뭐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동그라미 5번이요. 돈 들죠. 돈 드니까 수입, 지출, 예산서를 써놓는 겁니다. 수입, 지출. 그래서 정비사업비 결산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아직 사업하기 전이니까 결산 보고서가 아니라 뭐고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언제 얼마 내냐고요. 아 막판에 한 방에 잔금, 이 청산금을 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3억과 5억쯤, 그러면 내가 2억쯤을 내야 되는데 막판에 한 번 2억쯤을 내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1억에서요. 중간에 한 번 1억을 내고 막판에 1억을 낼 건지, 중간에 5천만 원 내고 막판에 1억을 낼 건지, 그건 중요한 문제죠. 적금을 언제 깰 거냐고요. 언제 은행 가서 대출 받을 거냐고요. 요 과정 중에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언제 얼마쯤 돈을 내야 될지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5번에 뒤에 붙어 있는 게 뭐고요? 조합원, 부담, 규모와 시기. 조합원들이 각각 언제 얼마를 낼 건지가 초점이죠. 일반 분양분이야. 조합원들로는 분양에 자신만 있으면 덤택이 많이 씌우면 좋은 거죠. 2.5배, 3배 덤택이 씌우자고요.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조합원들로는 많이 씌울수록 아이고 우리 조합장 멋쟁이 화이팅 뭐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나머지는 초점이 아닌 거죠. 동그라미 6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타 권리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뭐가 붙어 있었는지, 기타 권리 뭐가 붙어 있는지 또 같이 써놔야죠. 기타 권리를 같이 써놓는 겁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요. 그 기타 권리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가장 그 약자가 또 누구라고요? 세입자인 거죠. 보자면 한 예로요. 용산 80조 이익이 되면서요. 그러니까 80조 뭐 단군일에 최대 개발을 한다면서요. 뭐 전체가 다 되는 건 자빠졌지만 일부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뭐 그때 아무튼 뭐 신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엄청나게 나왔던 기사예요. 신문 기사라고요. 어느 A 아저씨가 용산에 닭집을 연 지 6달이 됐습니다. 거기요. 그러니까 권리금 1억 주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좀 상사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상가들은 그 건물 주인들이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 찍으며 보증금 찍금에 월세 많이요. 월세가 더 이렇게 이자율로 보면 더 비싸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건데도 아무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 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가게 연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돼서 이제 전화 연락 오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거기 닭 뭐 2마리 사러 해주니까 미리 튀겨주세요. 연락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한대요. 나가래요. 권리금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주죠. 인테리어 비용 다 이거 이 베니다판 값 다 쳐줘요? 다 버리는 쓰레기죠. 전기줄 안에 있는 구리값이나 좀 받을까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요. 이게 20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받아 나가는 거죠. 1,000만 원이요. 얼마요? 1,200이요. 1억 6천 들여서 가게 만들고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얼마 주면서 나가래요? 1,200만 원 주면서 나가래요.
서울에서 1,2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1톤 트럭 어디다 세울 자리라도 있어요? 그냥 노점 사고 이제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이것을 이런 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권리금 인정 안 받는 건 알아요. 이 동네 사람들 다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인테리어 비용 못 받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보증금 받는 거에다가 아무튼 그런데 1,200만 원 갖고는 나갈 수가 없다고요. 너네들은 80조 이익을 번다며 얘기라도 해보자고요. 그러면 뭐 무슨 S건설, P건설 회장들이 이런 닭집 사장 만나요? 안 만나죠. 얘기라도 해보자. 얘기라도 한번 니네들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 용역.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일당이라는 건물에 올라가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큰 그런 이제 뭐 아무튼 끔찍한 일까지 가게 됐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없고 저 뒤에 있는데요. 임차인들 데모 안 하게 조용하게 잘 마무리하면 건물 더 짓게 해줄게. 그런 규정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걸 고상하게 얘기하면, 세입자의, 그 표현이 이런데요. 세입자와 권리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건물을 더 짓게 해주는 거죠. 이건 뭐 그 업자와 임차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자세히 써놔라라고 하는 거죠. 말만 많았습니다. 말만 많고요. 다 쓸데없는 단어들인 거죠. 다 쓸데없는 단어들이고, 뭐면 됐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준다고요. 출판료 아직 사업하기 전이죠. 새 토지, 새 건물 3억, 5억이요. 3억쯤 될 걸이에요. 3억쯤 될 걸인 거죠. 여기는 추산액이고 사업이 끝나야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금 이거는 말은 복잡했지만 이 정해진 도면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 A, B 써놓은 것밖에 없는 거죠. 사업은 이제 멋대로 하고요. 도면대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역시 끝내는 건 어떻게 끝내냐면 이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인가요? 312조 보시죠. 계획 3개를 확정했습니다.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업은 대부분 철거로 가게 되죠.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은 설계도대로 해야 되고 설계도 도장 찍어준 사람이 좋아 멋지네 화이팅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소유권을 넘겨주면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넘겨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A한테 5번 땅, B한테 307호 리어카에다 실어다 줘요? 택배로 보내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넘어갔어요? 공고하면 넘어가죠. 여기도 고시하면 넘어갑니다. 공고나 고시 똑같은 말이죠. 발표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시죠. 312쪽에 네모 2번 소유권 이전, 양과 1번 이전 절차, 방과 1번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점 공사원리의 고시 표시요. 준공인가나 공사원리의 고시 표시요.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조확정 측량 표시요. 대조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표시요.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표시요. 통지하고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표시요. 이전해야 한다. 1번 보시죠. 공사 끝 준공인가 고시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뭐 하고요. 대조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측량 그 가끔 뭐 보시잖아요. 작대기요.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작대기 쳐놓고 요리 조리. 지금 무슨 공법에 요리 조리가 왜 나와요? 아무튼 그 요리 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분할이요. 땅을 쪼개요. 톱으로 썰어요? 도끼로 쪼개요? 말뚝을 받아서 선을 긋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앞에다 쓰시고요. 새 지적도를 만드는 거라고요. 정비사업은 다 철거로 가는 게 기본이죠. 옛날 123번
135번지 땅 그게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싹 밀고 새로 올리게 되니까 사업이 사업 중간에 지적도를 만들 수는 없고요. 사업 끝났으면 뭐 만드는 거고요? 지적도를 만드는 거죠. 그 요리요리 조리조리 측량 경계점 그거 공법이요, 공간정보법이요.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도, 표제, 분할, 합병 뭐 그런 것들 지적법 시간에 배우시는 그러니까 그 등기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새 지적도를 만들고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칠판형 A한테 5번 땅, B한테 307호 모르고 있다가 사업 끝나고 이제 알아요? 이미 알고 있던 거였어요. 누가 어디 받을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알고 있던 거 다시 확인한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죠. 아니 그냥 한번 애써 너 사블록 1번 땅 받기로 했지. 그럼 끄덕끄덕 끝.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지금 문장은 많지만 쓸데없이 단어는 많지만 사업 끝났으면 지적도 만드는 거야. 당연한 얘기고 그건 저쪽 법 얘기고요. 이전하라고요.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그러니까 리어카요, 택배요, 고시요, 고시하는 거죠. 방과후 2번형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표시요.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표시요.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 표시요.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표시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표시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그 동그라미 방과후 2번 셋째 줄이요. 하나 넘어서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거기다 그냥 갈매기만 넣고요. 고시래 고시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저 위에 네모 2번 제목 위에 네모 2번 제목 뭐에 대한 고시일 거예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고시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갈매기만 표시했으면 됐지 거기다 안 써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방과후 이번에 셋째 줄만 읽다 보면 뭔 고시 나중에는 걸리게 된다고요. 회에 걸리게 됩니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위아래 문장에 다 써져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뭔 곳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보시자고요. 그 자리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라고요. 또 정해져 있었으니까 A한테 1번 땅, 사블록이 1번 땅, B한테 307호 넘겨주라고요. 방과후 2번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A에게 1번 땅, B한테 307호를 주려면 뭘 하라고요? 리어카나 택배가 아니라 고시하라고요. 고시하면 넘어가는 거죠. 고시하면 넘어가고 고시가 있으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인 거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 다음날 0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고시로 넘어가는 거죠. 고시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기타 권리 싹 죽는다고요? 가서 붙는다고요? 기타 권리들이요. 소유권이 아닌 기타 권리들. 가서 붙어요. 은행 저당권. 은행에서는 이 개똥이한테 1,000만 원 빌려준 거, 이 땅 담보해서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권리 다 넘어간다고요. 양과로 2번. 이전 효력. 본문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표시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표시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저당권, 그다음에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표시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표시요.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타 권리 자동방으로 새 땅, 새 아파트로 와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양과 3번 이전 등기, 방과 1번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 표시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표시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 표시요.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속탁 신청해야 되는데 이 등기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규칙으로 정한다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됐습니다. 마지막이요. 다음 쪽에 방과 2번 넘어오셔서 그 아래 313쪽에 네모 3번 청산금 징수와 지급 양과로 1번 방과로 1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 표시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표시요. 가격과 분양받은 표시요.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표시요.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 표시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관리야 청산금 표시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게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뒷문장 빼고요. 거기까지 설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새 토지 건축물에 여기서는 뭐였고요? 관리처분 계획 때는 추산액이었고요. 얼마쯤 될 걸 뭐가 끝나야 사업이 끝나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이 밤 12시에 법률적으로 확정된 거죠. 이때 새 가격이 정해진 겁니다. 새 토지 건축물 가격이 밤 12시에 정해졌고 여기 관리처분 계획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종전 가격은 여기서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종전 가격 정해놓고 철거를 했고 새 토지 건축물 얼마쯤 될 걸 새 가격 확정된 게 여기고 그 차액을 주고받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청소하듯이 계산 끝내는 돈이 뭐고요? 청산금인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보셨고요. 314쪽은 이름 자체가 정비사업에 대한 기타 제도인 거죠. 나온 적 자체가 거의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순환에는 설명을 좀 더 줄이고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하고 다른 것들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축법을 보도록 하시죠.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